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서릿바람 몰아치는 고갯길에서 주워온 처녀 하나 때문에 철봉의 집안은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 뒤에 한 집안을 살리고 한 사람의 거짓을 무너뜨릴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에 철봉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옹기장수였습니다. 질그릇이며 독이며 항아리를 지게에 짊어지고 이 장 저 장을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길 위에서 사는 사내였지요. 옹기는 값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어느 집에나 필요한 물건이라 팔리기는 잘 팔렸습니다. 허나 그만큼 발품이 많이 들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쉰이 다 된 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철봉은 그 길을 혼자 다녔습니다. 나이는 28, 그 나이에 아직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들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몇 해 전 혼인을 약속했던 처자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 날짜를 잡기로 한 그 전달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철봉은 장가 이야기가 나오면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있어서 오히려 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인 사람은 다시 불 가까이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철봉에게는 3년이 지나도 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철봉은 이른 아침부터 인근 고을 오일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옆자리 비단 장수에게 자리를 밀리고 옹기 하나는 금이 갔습니다. 뭔가 자꾸 어긋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철봉은 남은 옹기를 다시 지게에 묶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빛 구름이 서쪽 산등성이를 빠르게 타고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리빨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 설이 오겠는걸. 얼른들 가시오. 장꾼들이 부랴부랴 짐을 꾸리는 사이 철봉도 서둘러 지게를 꾸렸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집으로 가려면 2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고갯마루에 접어들자마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더니 정면으로 몰아쳤고 그 사이로 서리빨이 섞여들었습니다. 발밑 흙길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서리빨 속에서 다리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흥정에서 지고 자리에서 밀리고 옹기도 시원스럽게 팔리지 않은 날. 몸이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등 뒤에서 들린 그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사박사박, 조심스럽지만 겁내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철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릿바람 사이로 젖은 치마 끝을 2 손으로 꼭 쥔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흩어져 볼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썹에도 서릿발이 하얗게 맺혀 있었습니다. 신발은 집신이었는데 물에 젖어 발이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입가에 이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묘하게 천진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바람 속의 니시오. 여자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는 말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어요. 지가 아는 데가 있으니 어여 따라오셔요. 치마를 걷어쥔 말순은 서릿발을 헤치며 산비탈을 타고 올랐습니다. 망설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발을 딛는 곳을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철봉은 이상하게도 그 처녀의 손놀림이 눈에 걸렸습니다. 바보라기엔 불씨를 너무 잘 살렸고 길 모르는 처자라기엔 산길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로케, 정곽이
이대로 고갯길을 내려가다간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철봉은 말순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가 벽처럼 솟은 곳에 어둠 속에 숨은 작은 판잣집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의 쉼터였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문짝은 삐거덕거렸지만 바람은 막았습니다. 구석에는 마른 솔가지가 한 묶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제가 불 피울게요. 바람 피할 땐 이만한 데가 없어요. 말순은 무릎을 꿇고 앉아 부싯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놀림이 거칠 것 같았는데 솔가지에 불씨가 닿자마자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능숙한 손이었습니다. 철봉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씨를 살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불을 피우는 동안 철봉은 말순의 손등을 봤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이 몇 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쉼터 안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철봉은 지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불 가까이 뻗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얼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치마자락을 말아 무릎 위에 올리고 젖은 맨발을 불에 쬐었습니다. 철봉의 지친 몸은 불가에 앉자마자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나른함이 밀려오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에 빠져드는 경계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였습니다. 꿈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요. 내 품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냥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참 따뜻했어요. 그 꿈. 철봉은 그 말의 끝을 다 듣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몸이 이상하게 포근한 기운에 감싸여 있는 걸 느낀 철봉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서 말순이 두 팔로 철봉을 감싸 안은 채 가슴팍에 얼굴을 꼭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으며 뺨은 홍시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여. 철봉은 황급히 몸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도포 안쪽 솔기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슴 쪽에 조그만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 길 떠날 때마다 몰래 꿰매 넣는 부적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실 몇 가닥이 풀어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는데 오늘 밤은 왜인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말순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동안 그 부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봉은 그 눈빛에서 뭔가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바라보다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말순의 눈빛만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릿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철봉이 지게를 꾸려 걸음을 내딛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따라 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아님 댁으로 가는 길입니까? 오라버니 따라가는 길이죠.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큰일 날 소리.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말순은 대꾸 대신 해맑게 웃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터벅터벅 걷던 중 꾸르륵 하는 소리가 고요한 고갯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하루를 굶었더니 챔. 철봉은 고갯마루 아래로 보이는 주막 간판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따라오시오. 배꼽 소리 들으니 내가 다 창피하네. 주막이나 들립시다. 강. 말은 시큰둥했지만 발걸음은 주막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안은 장작불 냄새와 된장국 향이 뒤섞여 푸근했습니다. 철봉은 말순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모에게 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잡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 모습이 철봉 눈엔 괜스레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발을 닦던 주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아니, 말순이 아니요? 세상에 어디서 만났소? 아는 사람은 아니고 서릿바람에 갇혔다가 같이 하룻밤을 보냈소. 주모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철봉 귀에 조심스럽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아가 좀 모자라요. 부모는 진즉 세상 떠나고 친척집 돌아다니며 눈치밥 먹는 아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바보 말순이라 부른다오. 애터, 애터, 애터. 철봉은 시선을 돌려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밥풀을 잔뜩 입가에 묻힌 채 숟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봉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아까 그 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밴 그 손이. 밥을 다 먹고 철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덕분에 하루 잘 보냈소. 그렇게 뒤돌아섰는데 말순이 다시 그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럼 그 뒤를 절졸 따라왔습니다. 그럼 절졸 따라왔습니다. 아니, 왜 자꾸 따라옵니까? 오라버니, 저 데리고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멈추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잖아요. 서릿바람 치는 고갯길에서 어두운 쉼터 불빛 아래서 하루를 보낸 사이인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니죠. 지가요. 갈 곳이 없구만요. 그 말에 철봉은 잠시 그녀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릿발에 젖어 딱딱하게 굳은 집신 끝. 그 속에 발가락까지 시린 기운이 전해지는 듯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따라오시오. 단 하루 이틀만이요. 알겠소? 고마워요. 근데 오라버니 참 착하구만요. 갈 곳 없는 여자를 눈앞에 두고 가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철봉은 말순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철봉 옆에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장사가 잘 되세요? 그냥 그렇소. 그럼 부자예요? 아니요. 그럼 집이 넓어요? 아니요. 그럼 어머니는 인자하세요? 철봉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하신 편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계신 집이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철봉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자 지게를 맨 철봉이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콩을 고르던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젖은 치마를 꼭 쥐고 해맑게 웃는 처녀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저 처녀는 또 누구요? 서릿바람에 갇혀서 하루만 신세 좀 지게요. 말수는 어머니를 보더니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는 말순이라고 해요, 어머니. 그런데 말입니다. 인사를 마친 말수는 그대로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집처럼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고 장독대를 흘끔 보고 우물 쪽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걸어가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처녀가 주막으로 착각한 거요? 아니, 뭐 하는 거요? 거기서 뭘 하는 거요? 말수는 고개를 돌려씩 웃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저녁 지어야 하는데 불이 없으면 어쩌게요. 그러고는 다시 부싯돌을 비볐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쥔 콩을 바닥에 쏟을 뻔하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계집이 내 집을 자기 집으로 아는 게냐. 철봉이 황급히 다가가
말순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해준다고 했지. 살림 맡으라고 한 적은 없소. 말순은 팔을 빼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살림 맡은 게 아니에요. 불 꺼진 집에 들어왔으니 불 피우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이 어쩐지 이 집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부엌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손바닥으로 등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너 정말이냐? 저 계집이랑 같이 하룻밤을 보낸 게 사실이요? 아, 아니에요. 그게 서리바람 피하려고 쉼터에서 불 쬐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눈 뜨니까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저 계집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처잔디? 어쩌려고 여길 데려온겨? 오자마자 부엌에서 불 피우는 꼴을 보니 딱 봐도 눌러앉을 작정 같구만. 철봉은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뜨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봉도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말수는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듯 밥 한 술 떠먹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철봉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말순에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말순 사이에는 겉으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면 말순은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도 할게요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됐어. 네가 할 것 없어. 그러면 말순은 물러났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자 어머니는 결국 말없이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묵은 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말순은 마당 건너편에서 그것을 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래도 말순은 옆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독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몇 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독을 함께 들어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철봉이 돌아오기 전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말순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 자신이 처음 시집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연고 없는 집안이라며 변변한 혼수도 없다며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말순이 하는 것이 꼭 그때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생각을 얼른 지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날, 철봉, 어머니는 말순을 데리고 장에 나왔습니다. 말순은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이 장꾼 아낙네 셋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철봉이네 어머니요. 근데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래? 모른 척해. 그게 철봉이가 서리바람 속에서 주워온 여자라던데? 아, 그 바보 말순이. 저 처자가 영 모자란다던디. 아이고, 철봉이 눈 높아서 장가 못 간다더니. 하필이면 이야기가 점점 커지자 철봉 어머니의 귓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찍이서 구경하던 말순이 희죽 웃으며 아낙네들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지 얘기하시는 거죠? 쉼터에서 철봉 오라버니랑 하룻밤 잤슈. 그래서 시집 왔구만요. 그날 서리바람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오라버니랑 불 쬐다가 그만 같이 자버렸지. 뭐예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잤으니 그게 뭐겠어요?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하며 수군거리는 사이 어머니는 얼굴이 활활 달아올라 말순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입 좀 다물고 다녀. 입을. 왜요? 좋은 얘기인데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웃는 게 아니요. 이거 사. 하고 이를 갈며 말순을 장터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터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서 귀 어두운 노파가 행상사내에게 물건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행상사내는 노파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2배 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꾼들은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말순이 그 옆을 지나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그 물건 얼마 내셨어요? 노파가 동전을 보여주자 말순은 그것을 보고 행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반은 돌려드려야 해요. 이 물건, 이 고을장에선 이 값이에요. 이 값이에요. 행상이 눈을 흘겼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말순은 씩 웃었습니다. 지는 이 장에서 3달을 살았어요. 이 물건 값은 알주. 행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꾼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상은 투덜거리며 동전 몇 개를 노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말순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말순에게 반찬을 한 가지 더 얹어주었습니다. 말순은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던 어느 날 마을 처녀들이 빨래터에서 말순을 발견하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슬쩍 다가와 빙 둘러쌌습니다. 말순아, 철봉 오라버니한테 이쁨 받는 비법 알려줄까? 정말요? 뭔데요? 저기 내가 알지? 초저녁에 달빛이 물 위에 번질 때 그 물에 세수하면 얼굴이 환해진대. 근데 그냥 세수만 하면 안 돼. 치맛자락 바짝 걷어서 몸이 바는 물 속에 있어야 효과가 있대. 옆에서 처녀들이 웃음을 꾹 참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야 물속 달빛이 몸속까지 들어간다니까. 말순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처녀들은 돌아서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은빛으로 번지자 말순은 살그머니 대문을 열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끝을 담그더니 주저없이 물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을 넘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갑네. 그래도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몸이 반쯤 잠기자 말순은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빛이 반짝이는 물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늦게 돌아온 철봉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순이는요? 몰라. 저녁 먹고 나서는 안 보이던데. 철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꿰고 이곳저곳을 헤매다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달빛 아래 말순은 치마를 걷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으며 눈을 가늘게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냉물에 뭐 하는 거예요? 달빛물로 세수하면 예뻐진다잖아요. 별빛이 물에 반짝이는 것 좀 보셔요. 오라버니, 저 좀 예뻐졌죠? 말순의 뺨은 홍시처럼 시뻘겋고 입술은 추위에 퍼렇게 질려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아직도 물을 움켜쥔 채였습니다. 철봉은 혀를 차며 성큼 다가가 주저없이 말순을 번쩍 업었습니다. 이러다 동상 걸리겠어. 얼른 집으로 가요. 말순은 철봉 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등은 아궁이보다 따뜻하네요. 전봉 가마. 말수는 달빛 속에서 철봉의 깊은 한숨과 말순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함께 번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근데 그 처녀들이 가면서 왜 웃었을까요? 철봉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말순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 처녀들이 웃고 갔더라고요. 제가 또 속은 거죠? 철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찬바람을 가르며 철봉이 말순을 업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 장작을 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뭘 하다 엎어 들어오냐? 냇가에서 몸 담그고 얼굴 씻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미쳤구먼. 이 날씨에. 말순은 등에 매달린 채로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오라버니 등이 따뜻해서 벌써 다 녹았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놈아, 내 등이 저렇게 따뜻하니 이 계집은 이제 죽어도 안 나가겠구먼. 얼마 뒤 빨래터에서도 소동이 났습니다. 말순이 빨래를 다 헹구더니 철봉의 커다란 잠방이를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이거 제가 빤 거예요. 아주 잘 빨았죠? 아낙네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 말순의 팔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거 좀 내려놔. 그걸 왜 사람들 앞에서 흔들고 있냐?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리끼리 하던 게 이렇게 하얘졌는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이야기를 들은 철봉은 한숨을 쉬다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순이 집에 눌러 앉은 지 달포가 지나도록 어머니는 그 처녀에게 딱 한 번도 직접 와서 앉으라, 밥 먹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쌀밥을 지을 때 밥솥 크기를 한 단계 더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말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순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다가 그만 치맛자락에 불씨가 튀었습니다. 순간 치마가 조금 그을렸습니다. 철봉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마만 좀 탔지. 어머니는 그 탄 치마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바느질 상자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순 옆에 앉아 탄 자리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가만히 앉아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말순은 점차 철봉네 집에 스며들었습니다. 물독이 비면 채우고 텃밭에 풀이 올라오면 뽑았습니다. 비 맞은 강아지에게 치맛자락을 찢어 감아주고 길 잃은 아이를 데려다 부모를 찾아준 일도 있었습니다. 갈 데 없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갈 데 없던 자기 자신을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순이 집에 스며들어가는 동안 마을 한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훈장은 최 씨 성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마을 서당을 운영하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최판석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나이는 23,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고 훈장 아버지 덕분에 글도 좀 읽을 줄 알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점잖은 청년으로 통했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눈에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인의 예지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베푸는 척은 잘했지만 속은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최판석은 오래전부터 자기 사촌 여동생을 철봉과 이어주려 은근히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사돈이 되면
자신의 입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바보 처녀 하나가 철봉 집에 눌러 앉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최판석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철봉네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당에서 물독을 채우던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판석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혀. 저런 것이 버티고 앉아 있다니. 그날부터 최판석은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슬쩍, 그 다음에는 술집에서 대놓고, 저 말순이라는 계집은 본래 두 고을 넘어 청파마을에서 쫓겨난 년이라더라.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통 쫓겨났다고 하더라. 철봉이가 불쌍한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알고 보면 속이 시꺼먼 계집일지도 몰라. 그 말이 장터를 한 바퀴 돌더니 어느새 마을 골목골목으로 번졌습니다. 소문이란 본래 발은 없어도 장터 한 바퀴는 금세 도는 법입니다. 소문의 힘은 생각보다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이 빈 광주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장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고 웃었지만 철봉은 보았습니다. 광주리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요. 철봉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전에 말순에게 늘 넉넉히 전을 구워주던 할머니가 그날은 말순이 다가오자 아예 고개를 돌리고 앉았다는 것을요. 최판석이 퍼뜨린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철봉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순이 내려놓은 빈 광주리를 조용히 부엌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보더니 다시 해맑게 웃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저녁 최판석이 직접 철봉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어른으로서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며 주변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봉이 오래 봐온 사이라 하는 말인데 요즘 동네의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더라. 자네 집에 들어온 그 처자 말이야. 알고 보니 청파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확인한 건 아닌데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 집안일이 조심스럽지 않겠나. 그냥 조용히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철봉은 집던 끈을 내려놓고 최판석을 바라봤습니다. 소문낸 사람이 확인을 했어야지. 그걸 퍼뜨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최판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나야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 걱정이시면 그 소문부터 잡으시오. 최판석은 입가를 비틀며 말을 돌렸습니다. 뭐, 자네야 사정을 알겠지. 근데 동네 어른들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여자 하나 때문에 자네 집이 소란스러워지는 건 좋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철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철봉은 그 속에 숨어있는 칼끝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서당 앞 공터에 모였습니다. 최판석의 아버지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연고 없는 여자가 남자 집에 눌러앉아 사는 것은 마을 풍기를 해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철봉이 장에 나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셋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최판석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은 완곡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 처자를 내보내라. 마을 채통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맞다. 이 마을에서 아들 장가 보낼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소? 어머니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가고 마당에 혼자 남은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한 것들이 뒤엉켰습니다. 연고 없는 처녀가 아들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았습니다. 부엌문 뒤에 서 있던
말순의 발끝을요. 말순은 모든 말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쑥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쑥죽 끓였어요. 말순은 웃고 있었습니다. 극구, 안쟁과 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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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구. 그런데 그릇을 받친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끝을 봤습니다. 모든 말을 들었으면서 알면서 그래도 쑥죽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손끝을 떨면서 어머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쑥죽을 끓여온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온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봉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른들이 다녀간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철봉이 지게를 꾸리러 나오는데 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말순이 내보내지 마라. 철봉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내 사람을 잃는다.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철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게를 다시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에 나가기 전에 서당 앞을 일부러 지나쳤습니다. 최판석이 마당에 서서 글을 읽는 척하고 있다가 철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봉은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없는 말 만드는 재주는 글보다 낫구먼. 그 재주를 쓸 때 좀 아시오. 최판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철봉은 이미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부장수는 말순이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고 서당 아이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말순은 그럴 때마다 웃고 돌아왔습니다. 철봉은 그것을 알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밥을 먹고 장에 나갈 때면 뭐 사올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장날 오후였습니다. 철봉이 옹기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 어귀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이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최판석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이 남의 집에 놀러 앉아서 행패를 부리는 게 말이 되냐고. 어른들도 다 알고 있어. 청파마을에서 쫓겨났다는 년이 이제 여기서도 행세를 하겠다는 거야. 채통 있는 집안에서 너 같은 것을 드릴 리가 없어. 철봉이가 불쌍해서 놔두는 거지. 그게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최판석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철봉은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방, 그 말씀 다 하셨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평소 그 해맑은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판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있쥬. 최서방이 말씀하신 청파마을, 지는 간 적도 없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최서방은 알겠쥬? 최판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어찌하냐. 그냥 들은 말인데.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엿새 전부터 좌판을 펴온 엿장수 영감이었습니다. 나 들었소. 최서방이 우리 좌판 앞에서 직접 그 말을 하더만. 청파에서 쫓겨났다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했소. 장터가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최판석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최판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보라서 모르는 척한 것이지 몰라서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돌아섰습니다. 최판석에게 시선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순을 흘겨보던 장군들이 이제는 최판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보는 저 처자가 아니라 남의 말을 믿고 웃던 우리였구먼. 최판석은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글 한 줄도 변명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털며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주변 장군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다시 그 해맑은 얼굴로 씩 웃었습니다. 구경 끝났쥬? 어여들 가세요. 장군들이 피식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철봉은 그 자리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순이 돌아보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옹기 많이 팔았어요? 철봉은 그 물음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철봉은 혼자 주막에 들렀습니다.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다. 철봉은 바보 처녀라고 불리는 그 말순이 보여준 것이 바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말만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주모가 술잔을 닦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 들었소? 말순이가 최판석한테 딱 한마디 했다던데. 주변에서 다들 시원하다고 했다오. 철봉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봉씨, 말순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소? 주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순이 아버지, 내가 알아요. 이 고을에서 오래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름이 박순길이라고. 젊었을 때 이 고을 수령댁에서 문지기로 일했던 양반이요. 그 수령이 바뀔 때 새 수령이 오기 전에 금고에서 곡식이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죄를 뒤집어 쓴 게 바로 박순길 씨였지요. 아무도 나서서 억울하다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결국 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 해 겨울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지요. 말순이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몸이 상해서 그 이듬해 따라가셨고 철봉의 손이 천천히 잔을 감쌌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어렸는데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뒤에서 쫓아가며 소리쳤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딱 한마디 했다더라고요. 웃어라. 웃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날 이후로 말순이가 그렇게 웃기 시작했다지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어디 가든 그 아버지 죄인 소리를 달고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늘 웃고 다녔지요. 주막 안이 조용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철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모, 이야기해줘서 고맙소. 주막을 나서며 철봉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런 동안 말순의 웃음은 모자라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 배운 웃음이었습니다. 맞아도 웃고 굶어도 웃고 손가락질 받아도 웃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 뒤에 그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철봉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판석은 장터에서 말순과 마주치면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순은 그런 그를 보고도 그저 웃었습니다. 원망도 승리감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봄이 되려는지 낮에는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아직 밤 기온은 차가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조금, 그 다음에는
저녁에도 조금. 그러다 결국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마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휴, 몸이 영 무겁구나. 철봉은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에휴, 에휴, 열이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게를 꾸리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방 안을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 문가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 걱정 말고 장에 댕겨 오셔요. 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꼭 낫게 해드릴게요. 철봉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하오. 말순은 씩 웃으며 약초 꾸러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하루는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쌀죽을 끓여드리고 저녁이면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기침할 때마다 일어나 물을 건네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쉬지 않아도 말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어머니의 열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오한이 오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불을 더 덮어드려도 춥다 하고 이마를 닦아드리면 차갑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그날 밤 눕지 않았습니다. 구들 한켠에 앉아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처마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찬 수건을 몇 번이나 바꿔 이마에 얹었습니다. 다린 약을 조금씩 떠서 넣어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잠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순아, 말순은 그 이름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이마를 손으로 살살 짚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조금 고르게 변했습니다. 말순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마가 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내렸습니다. 비도 그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돌아온 철봉은 부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궁이 옆에 기대어 잠깐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젖은 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봉은 그 손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우리 집을 살리고 있구나. 이튿날 아침, 말순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봤나 싶을 정도로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철봉은 말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보였습니다.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기침은 잦아들고 얼굴빛도 한결 환해졌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살을 쐬던 어머니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이 달려가 옆에 앉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부모가 어디 있냐? 말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쑥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어머니는 그릇에 담아 말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순은 그 죽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는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 뒤로 말순의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철봉은 말순을 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안쓰러운 처녀가 아니라 이 집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철봉은 밥상을 물리고 난 뒤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말순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는 달빛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흙 위로 올라오는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달리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언덕 위에 오르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철봉이 멈춰 서서 달빛이 내려앉은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서리바람 속에서 만난 게 참 묘한 인연이었어.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뚝박고 살겠다 했잖아요. 철봉은 달빛 아래 말순의 옆벌구를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치마를 꼭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이 집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봉은 잠시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뚝은 내가 박아주리다. 우리 혼인합시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웃더니 손 사이로 눈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오라버니, 저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철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맞이해드려야지요. 말순은 손을 내리고 철봉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아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라버니.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제 집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집 되는 거요. 달빛 아래 들판에 선 말순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습니다. 혼인에는 법도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봉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순이랑 혼인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된장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 정했냐? 예. 언제부터? 철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을 다시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른이 없는 처자한테 중매를 세울 수는 없으니 내가 주막 주모한테 말을 부탁해야겠구나. 주모가 말순이를 오래 알고 있으니 그이가 나서주면 되겠다. 철봉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된장을 젓고 있었지만 귀가 조금 빨개진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주모가 철봉네 집을 찾아와 두 집 어른의 자리를 맡아주었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절을 받으며 말없이 말순의 머리를 내려다보다가 일어나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례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철봉네 마당에 모였습니다. 잔치상 옆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상 한편에서 아낙네 하나가 다른 아낙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바보라더니 저 말순이가 철봉이 집에 복을 들였네. 그러게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니까. 예전에 장터에서 말순을 흘겨보던 장꾼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먼. 그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순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말순은 두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느렸습니다. 비녀 하나를 꽂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다 꽂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며느리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집안 사람이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두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 아래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말순이 눈을 뜨며 몸을 살짝 기울여 소곤거렸습니다. 오라버니, 그럼 우리 오늘부터 한방 쓰는 거죠? 철봉은 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와 하객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부부가 같이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퍼졌습니다. 혼례가 파하고 손님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최판석은 혼례 마당 한편에 잠깐 서 있다가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봉은 마당 한쪽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봄 하늘이 넓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봉이 내려다보니 작고 붉은 실이 감긴 부적이었습니다. 철봉의 도포 안쪽 솔기에 달려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저한테 달아도 될까요? 철봉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요? 말수는 대답 대신 그 부적을 자기 치마 안쪽 솔기에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능숙했습니다. 몇 번의 손놀림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철봉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거기 달아요? 말수는 잠시 부적을 손으로 꼭 누른 채 말했습니다. 처음 쉼터에서 오라버니 잠들었을 때 이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꿰매준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라버니 따라왔어요. 어머니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마당에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며느리로요. 잘 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요? 근데 진짜요. 어머니한테 잘 할 수 있을까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철봉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실수는 같이 치우면 되지요. 뭘 걱정하오. 말수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부적을 손으로 다시 한번 꼭 눌렀습니다. 철봉은 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생겼으니 됐소? 말수는 고개를 들어 철봉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네, 됐어요. 야. 처음에 그 부적을 보고 따라왔던 해맑은 처녀가 이제는 그 부적의 따뜻함을 이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철봉을 지나 말순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서릿바람 속에서 처음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날부터 이미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이란 것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박사박 발소리를 내며 걸어옵니다.